오늘도 쉽지 않았죠. 하지만 늘 그렇듯 개미의 시간은 조용히 시작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용한 개미입니다. 오늘 영상은 2025년 8월 24일 밤 9시 30분에 진행했던 한미 증시 아웃룩 라이브 방송에 참여하지 못하셨거나 이 시간이 없어서 긴 영상을 다 보시기 힘드신 분들을 위해 10분으로 압축해서 정리한 하이라이트 버전입니다. 이번 주 시장을 움직일 핵심 포인트들을 간단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지난주는 초반엔 기술주 약세로 흔들렸지만 이 금요일 미국 증시 급등 덕분에 이 주말에는 복원했습니다. 이 다우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이 파월 의장이 고용 둔화 리스크를 언급하면서 이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급부상했죠. 그 결과 이 달러와 국채 금리는 하락, 투자 심리는 위험 자산 선호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주 핵심 일정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 월요일에는 한미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이번 회담은 단순한 외교 이벤트가 아니라 반도체, 조선, 원전, 자동차 이 네 가지 키워드와 직결되어 있어요. 어떤 단어가 합의문에 들어가느냐에 따라 관련 섹터 주가가 바로 반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드라인 뉴스 하나에도 움직임이 크게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수요일 밤에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기다리고 있죠. 이번엔 단순히 얼마 벌었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데이터 센터 수요, HBM과 패키징 관련 코멘트, 그리고 중국향 매출 이야기가 나올지 이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결국 국내 AI 반도체 체인점만에 불을 붙일 수도 있고 반대로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는 발표가 될 겁니다. 목요일 오전에는 한국은행 금통위가 열립니다. 이 금리는 동결이 유력하지만 중요한 건 톤이에요. 금리를 내릴 수 있다는 뉘앙스를 줄지 아니면 여전히 경계하는 매파적 발언을 이어갈지에 따라 원화, 환율, 그리고 리츠, 건설 같은 금리 민감주가 요동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요일 밤에는 미국 PCE 물가지표가 발표됩니다. 이 연준이 가장 중요시하는 물가 지수인데요. 이 숫자에 하나에 따라서 9월 금리 인하 확률이 다시 계산될 겁니다. 당연히 환율, 채권, 성장주 밸류에이션까지 한꺼번에 흔들릴 수 있겠죠. 결론은 단순합니다. 이번 주는 사전 베팅보다는 사후 확인이 훨씬 안전합니다. 이 결과가 나온 뒤 팩트를 확인하고 대응하는 게 가장 보수적인 전략이에요. 자, 외국인 수급이 가장 큰 변수입니다. 이 5월에서 7월에는 강하게 들어왔지만 8월엔 흔들렸죠. 정부는 외국인 접근성을 높이는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고 이 수출도 반도체, 자동차 중심으로 견조합니다. 결국 이번 주는 외국인이 월말에 돌아오느냐가 핵심입니다. 파월의 메시지는 양면적이었죠. 이 고용 둔화는 인정했지만 인플레 리스크도 여전하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MIT 보고서가 AI 프로젝트 중 5%만 빠른 성과라고 지적하면서 AI 버블 논란도 재점화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엔비디아 실적이 AI 논쟁을 잠재울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이제 이번 주 섹터 포지셔닝 가이드 보겠습니다. 먼저 반도체 AI 섹터인데요. 여기서는 뭐니 해도 엔비디아 실적이 심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매출과 가이던스도 중요하지만 특히 HBM 패키징 그리고 소부장 쪽에 어떤 코멘트가 나오는지가 국내 관련 종목들의 변동성을 좌우할 겁니다. 이 발표 전후로 시장이 크게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대비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정책 연계주의입니다. 이번 주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죠. 이 회담에서 반도체, 조선, 원전, 방산 같은 키워드가 헤드라인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단기 모멘텀은 충분히 나오겠지만 이 문제는 뉴스에만 반응하고 실제 계약이나 제도 변화가 뒤따르지 않으면 금세 힘이 빠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도한 추격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금리 민감주를 보겠습니다.
이 리츠, 건설, 증권 같은 업종은 파월 의장의 발언 이후 금리 하락 기대감에 단기적으로 순풍을 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목요일 한국은행 금통위에서 만약 매파적 톤을 유지한다면 이 순풍이 바로 되돌려질 수 있죠. 그래서 배팅보다는 결과를 보고 대응하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이번 주 전략 키워드는 뉴스에 올라타되 무리하지 말 것입니다. 이벤트에 드리븐 장세일수록 냉정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원달러 환율은 이번 주 1차 분수령을 맞습니다. 만약 PC가 시장 예상에 부합하면 원화 강세, 외국인 유입으로 연결될 수 있고요. 반대로 물가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 달러와 금리가 반등하면서 다시 역풍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는 방향성 베팅보다는 변동성 관리가 우선입니다. 이번 주 시장을 움직일 핵심 포인트 5가지를 체크리스트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한미 정상회담 헤드라인입니다. 이 반도체, 조선, 원전, 자동차, 과연 어떤 산업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 이름이 언급될지가 시장을 가를 겁니다. 둘째, 엔비디아 실적과 가이던스입니다. 숫자 자체보다 데이터 센터 성장률, HBM 관련 코멘트, 중국향 매출 이야기가 나오는지가 가장 중요하죠. 셋째, 한국은행 금통위 발언 톤입니다. 금리 동결은 예상되지만 소수 의견이 생기는지 포워드 가이던스 문구가 달라지는지가 핵심 체크 포인트입니다. 넷째, 미국 PC 물가입니다. 특히 근원 지표와 최근 3개월 추세가 중요한데요. 이 결과에 따라 9월 금리 인하 확률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외국인 수급입니다. 원화 흐름과 맞물려 외국인 자금이 다시 들어오느냐 아니면 관망하느냐, 이번 주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할 요인입니다. 정리하자면 이번 주는 이 5가지 체크리스트를 놓치면 큰 흐름을 놓칠 수 있습니다. 꼭 차분히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번 주 시나리오별 전략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베이스 시나리오입니다. 미국 PC 물가가 무난하게 나오고 엔비디아 가이던스도 시장 기대를 충족한다면 소형주와 주택, 경기 소비재, 그리고 반도체가 상대적인 강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는 업사이드 시나리오입니다. 만약 엔비디아가 깜짝 실적을 내놓고 동시에 PC 물가가 둔화되는 모습까지 확인된다면 외국인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시장 전반이 랠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다운사이드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이 엔비디아가 기대에 못 미치거나 PC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 성장주는 다시 압박을 받을 수 있고 환율이 반등하면서 외국인 수급에도 역풍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 주 공통 원칙은 단순합니다. 숫자 확인, 가격 확인, 그리고 분할 대응. 이 순서를 지키는 게 가장 보수적이면서도 실전적인 전략입니다. 자, 이번 주는 정책, 실적, 통화정책까지 3종 분수령 주간입니다. 이벤트 전에 추격하지 말고 발표 후 방향성을 확인하고 대응하는 게 가장 보수적이면서도 실전적인 전략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조용한 개미였고요. 내일 밤 9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